네, 금요일 시장이 마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장 오늘 코스닥의 강세가 강하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강했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약했는데요. 오늘은 전혀 반대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힘맞추기 현상을 나타내고 있죠. 코스피 지수는 오늘 0.3%대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86.96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한때 5일선까지 찍었다가 다시금 올라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0.4% 가까운 약세를 기록을 하다가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오늘 아주 강합니다. 1.2%대까지 오르면서 624.72포인트. 이틀간 주춤하고 쉬어갔던 움직임을 오늘 다 만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의 일중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와 비슷하게 시작을 했었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폭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라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의 매도가 조금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1,704억 가운데 대부분 금융투자, 월말을 맞은 금융투자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연기금 쪽에서는 오히려 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797억 매수를 기록하고 있고 어제와는 사뭇 다릅니다. 코스피, 코스닥,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서 이틀 연속 동반 매도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강한 동반 매수가 나타납니다. 외국인들이 400억 이상, 기관은 무려 500억 이상 코스닥을 쓸어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대형주 움직임 좀 살펴보시죠. 자, 삼성전자가 0.94%, 현대차, SK하이닉스가 떨어지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2% 넘는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강보합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가 오늘 2.7% 떨어지면서 최근에 상승 부분을 꺾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 SDS가 2%의 강세, 네이버는 오늘 6%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1% 오르면서 99,800원대, 다시금 10만 원대 바로 밑에 기록하고 있고요. 기아차가 약세,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사흘째 보합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LG화학은 0.8% 떨어지고 있네요. 코스닥 살펴보시죠. 자, 다음 카카오가 0.8% 오릅니다. 13만 1,900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오늘까지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CJ ENM이 5% 이상 급등하면서 49,150원. 오늘은 컴투스까지 급등하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 CJ 오쇼핑 역시 강세입니다. SK 브로드밴드 1.2%, 서울반도체 4%, 원익 IPS까지 오르는 등 IT 부품주들도 오늘 다시 한번 강세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동안 시장의 상승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였던 네이버입니다. 하락폭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오늘 신저가를 경신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62만 3천 원에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죠. 6% 이상 오른 66만 4천 원대. 외국인들이 상당한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호산업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에 진입을 했던 금호산업이죠. 오늘도 상승 출발을 해서 급등 양상을 나타냈다가 2시 37분이 지났던 시점에서 신세계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을 반려하겠다. 발을 뺐습니다. 신세계가 금호산업 인수전을 불참하게 되면서 주가가 그대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10% 이상 급락세를 기록하면서 2만 7천 원대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건설주들 움직임 좋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어제 이 시간은 대형 건설주들의 움직임 살펴드렸는데 이번에는 건축 자재 관련주들도 함께 오르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벽산, LG하우시스, KCC 등이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하츠 같은 종목은 10% 이상 급등 양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축 자재 관련주들도 함께 뛰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모바일 게임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조이스티가 오늘 13% 이상 급등하면서 모바일 게임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컴투스가 7%, 소프트맥스, 게임빌, 썬데이토즈 등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조이맥스도 1.5%, 파티게임즈, 데브시스터즈 같은 신생 게임 종목들도 모두 급등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살펴드렸고요. 이번에는 3일의 마감 전략 함께 하시죠. 자,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수주업종에 관심을 지속하자, 그리고 증권업종에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밝혔고요. 와우넷 이호근 파트너입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업종별 순환매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와우넷 김우신 파트너입니다. 코스피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소외됐다가 다시금 반등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 SDS 그리고 제일모직 등의 관심을 가지자라는 의견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지금 시장 흐름을 보시면은 이제 거래소 시장이 소폭 조정을 받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은 일단 뭐 전체적으로 오늘 금요일 요인도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조정은 뭐 상당히 자연스럽다고 판단이 됩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어제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강한 상승 흐름, 선수한 구조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아무래도 지금 시장 흐름을 보시면은 역시 전체적으로 보신다면은 이제 외국인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면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상당히 제한되는 그런 양호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 IT 부품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업종들 좀 그전에 좀 상승을 했다가 이제 하락한 종목들이 반등세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뚜렷한 악재가 사실 별로 이제 부각되는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3월을 기대한 어떤 유동성의 기대 이런 부분들도 시장의 심리적인 부분들도 반영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신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들을 받고 있지만 조선이나 화학 건설업종 같은 수주 산업에 대해서 관심들이 좀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한편으로 역시 이제 시장의 거래 대금이 많이 증가를 했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 기대감이 계속 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돼서 증권업종 같은 경우도 뭐 수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은 역시 이제 시가총액 상위주의 선전으로 일단 뭐 지수 부담이 조금 있긴 하죠. 하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상승의 질이 비교적 양호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역시 이제 삼성전자의 갤럭시 S6와 관련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IT 부품주를 중심으로 해서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불어서 최근에 보시면은 코스닥 시장에서 재료를 보유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순환매 양상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접근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3일의 마감 전략 우원명 부장과 함께 세워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감 중계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퍼플인베스트먼트 정우성 팀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상당한 온도차가 좀 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코스피는 이번 주 내내 너무 달렸던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조금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말 그대로 쉬어간다 외에는 뭐 추가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냉정함을 잃은 채 시장이 열광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2월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시장이 이제 글로벌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냉정함을 찾아감으로 인해 가지고 금일 국내 증시는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해내는 기술적 조정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기술적 조정을 보이는 내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그만큼 높여주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정권업종이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정권업종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2월 이후에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또는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화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 즉 증시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강해지면서 증권업종의 상승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로 좀 보고 있고요. 반대로 금일 하락한 업종들을 살펴보니까 전기가스 업종과 철강금속 업종, 기계업종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시장의 키높이를 맞춰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시장 전반적인 어떤 특징의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야기한다면은 최근에 시장이 모멘텀이 있어서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화를 찾으면서 올라간 것이었고 글로벌 금융화가 안정화를 찾고 글로벌 금융시장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상승세가 나타난 이후, 상승세 이후에 오늘 조정으로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코스닥의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한 이틀 쉬면서 상승에 따른 여러 가지 반등 국면을 모색을 했었습니다. 오늘 강한 시세가 좀 분출이 되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마감될까요? 네, 금일 코스닥 시장 624선 정도의 지금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 중반부터 대형주 쪽으로 수급의 이동 현상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좀 소외를 당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대형주가 쉬어가는 흐름 속에 코스닥 시장은 모처럼 만에 숨을 쉬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들이 3거래일 만에 동반 매수세 유입으로써 다시 한번 5일선을 종가 기준 지켜내고 반등을 좀 시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좀 주춤했었던 게임주와 함께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일부 IT 특히 MWC를 앞둔 상황에서 휴대폰 부품주들의 동반 강세 흐름이 오늘장 특징 정도로서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밖에 뭐 메디톡스라든지 셀바이오텍과 같은 헬스케어 대표적인 종목들까지도 오늘 상당히 좀 뜨거운 모습이었다라는 점 특징으로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예상체결 지수 확인해 봤습니다. 그동안 주춤했던 모바일 게임주들이 강한 흐름을 나타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IT 부품주들까지 코스닥 시장 상승을 일깨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상당히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를 기록을 하면서 코스피 대비해서 좋은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종가 확인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3시 금요일 시장 이제 마감됐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강하게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624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코스피는 오늘 숨을 좀 죽였습니다. 숨을 죽였지만 그동안 워낙 이번 주 좋은 흐름을 나타냈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좀 기대치를 어느 정도 응축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선물 시장이 오늘 0.32%대 약세를 기록하면서 이틀째 하락 국면을 띠고 있습니다. 코스피 특징주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금일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면서 코스피에는 코스피 상위,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은 크게 없었습니다. 대부분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 삼성전자가 1% 이상, 포스코가 2% 이상 하락 마감해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였던 두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 STS와 더불어서 네이버의 상승폭이 가장 컸던 하루였었는데 삼성 STS는 오늘까지 해서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달 서문오션 동신 만기가 지나면은 코스피 200 지수의 특례 편입이 예정되는 상황에서 수급 호조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삼성 STS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네이버는 오늘 강한 반등세가 나타났었는데 사실은 내려도 너무 많이 내렸다는 것이 시장의 의견으로 해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70만을 이탈한 이후에 주가의 하락이 가속도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단기적으로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오늘 기술적 반등을 시도하면서 오늘 약 5.6%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리온과 CJ제일제당은 두 종목 다 올해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 속도를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리온은 올해 중국 사업 부분의 실적 성장화가 나타나면서 본격적인 성장성이 나타날 것이라는 증권사 의견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리온은 신사업부입니다. 바이오 사업 부분의 실적이 가시화되면서 역시 올해 외형 성장이 나타날 것이라는 증권사 전망이 나타나면서 3%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한진중공업 어떻게 놓고 보면은 조선중공에서 가장 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현재 주가 순자산 비율 즉 PBR이 0.2배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0.2배면은 사실은 상장 폐지만 안 된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이 아닌가라는 시장의 의견들이 나타나면서 오늘 5%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금일 하락하는 종목들 살펴보니까 한라 비스테손 공조가 오늘 약 3% 가까운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유로화 약세에 따른 수출 매출액 감소로 인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 성장률이 둔화된다면 현재 주가는 밸류에이션 상으로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전망들이 나타나면서 오늘 3%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유가의 변동성이 좀 다시 한번 커져가는 모습이었는데 유가가 아무리 많이 하락을 했더라도 TOE 홀딩스의 수익은 그만큼 많이 올라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늘 유가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TOE 홀딩스가 9%가량 하락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네. 코스피 특징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 시장 오늘 어떤 종목들 눈에 띄었나요? 네, 모처럼 만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 매수세가 강화된 가운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내에서도 앞서 짚어드렸었던 게임주뿐만이 아니라 방송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서울반도체가 또 모처럼 만에 4%대의 강세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죠. 이 밖에 특징적인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KH 바텍입니다. 전일 장 마감 후에 무상증자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보통주 1주당 0.25773주에 대한 배정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메탈 케이스 채택에 대한 비중을 좀 늘릴 것으로 예상이 좀 되면서 관련된 기대감들까지 형성이 됐습니다. 7.2% 정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밖에 솔브레인이 오늘장 9.3%의 초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솔브레인 전일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4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182억 원 정도로서 2013년도 4분기 영업이익 대비 무려 200% 이상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실적 개선과 함께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서 관련된 반도체 소재 부분의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 강하게 좀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츠라는 회사가 오늘장 10% 가까운 급등 양상 보였는데요. 건자재 관련된 종목들의 최근 상승 분위기와 함께 이 종목 실적도 역시 양호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37억 원 정도로 발표가 되면서 2년여 만에 흑자 전환됐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올해 어떤 분양 물량에 대한 증가 등으로 인해서 관련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함께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한글과 컴퓨터가 사실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어떤 무료화 정책 등이라든지 그리고 최대주주의 스톡 옵션에 대한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하향 쪽에 움직임을 연속적으로 보여왔었는데요. 일단 전일에서는 그 현금 배당과 같은 주주 친화 정책 발표가 있었고요. 자사주 취득과 관련돼서도 결정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모처럼 만에 4% 정도의 반등을 시도한 점 안내 드려보겠습니다. 네. 특징 종목들까지 코스피 코스닥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리딩투자증권 국제영업부 우성재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일본 증시는 보합권에서 끝이 날 것 같네요. 어떻게 마감되고 있는지 전해주시죠. 예, 오늘 일본 니케이 0.05% 하락한 18,794.91포인트 0.05% 상승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시장에서의 방향성이 없는 혼조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가면서 증시는 방향성을 못 잡는 모습인데요. 지금 오후 2시 이전에 하락폭을 좀 확대한 이후 다시금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시장은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자동차 관련주의 약세가 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수의 하락을 주도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주말을 앞둔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좀 많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약세 움직임 보이는 가운데 중국 증시 또한 이러한 흐름세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었지만 다시금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0.67% 상승한 3,320.29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들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고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올 거라는 증시의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결국 3월 둘째 주에 있을 중국 인민대표회의에서 새로운 GDP 성장률 목표치와 함께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거라는 기대감이 증시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아시아 증시 중에서는 중국 증시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보합권 혼조세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장 마감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장에 대한 수급 특징주 확인해 봐야겠죠. 코스피 먼저 가보도록 할까요? 네, 코스피는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견조한 모습, 물론 하락 마감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은 글로벌 증시 대비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금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을 살펴보니까 한샘이 무려 22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매수 1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한샘은 주가가 고점거래에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도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삼성항공, 삼성 SDS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삼성 SDS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 매수세가 나타나면서 강한 주가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일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을 살펴보니까 오늘 급등세를 진행했던 네이버입니다. 연기금과 투신권을 중심으로 네이버에 대한 강한 매수세가 나타나면서 전 기관 투자자 매수의 1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이었고요. 이외에도 삼성화재와 삼성 SDS, 제일모직, 삼성 엔지니어링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금일 기관은 삼성그룹주에 좀 집중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금일 외국인 투자자들 가장 많이 매도했던 종목을 살펴보니까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화재, 호텔신라 순으로 나타나는 모습인데, 기관과는 조금 반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일 기관 투자자는 현대위아와 기아차, SK하이닉스, 현대차를 매도하는 모습이었는데, 기관 투자자는 금일 삼성그룹을 매수하면서 현대차 그룹을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네, 코스닥 수급 특징주 확인해 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상당하게 매수를 했던 오늘 코스닥 시장이었는데요. 어떤 종목 위주였나요? 네, 먼저 오늘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을 한마디로 좀 정리를 드려보면 매수 자체는 상당히 다양하고 넓게 했다라는 점이고요. 매도 자체는 상당 부분 좀 집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다음 카카오입니다. 이 밖에 CJ E&M 쪽으로도 매수 흐름, 컴투스로도 매수 흐름 보였는데요. 전반적으로 일부 IT주와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의 매수세가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들의 경우에는 CJ E&M과 함께 서울반도체, 컴투스 등으로 역시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매도 종목의 경우에는 사실 어떤 한 업종이나 종목에 크게 집중됐다라기보다는 셀트리온 쪽에만 좀 집중이 됐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셀트리온 쪽에 115억 원 정도, 기관들이 111억 원 정도의 매도 흐름을 좀 집중시키는 모습이었었고요. 이 밖에는 서울반도체와 파라다이스, 메디포
제이포스트, 외국인들의 매도 상위 종목이고 다음 카카오와 함께 토비스 그리고 게임빌 등으로는 역시 기관들의 매도세가 나타났는데 컴투스는 동반 매수였습니다만 게임빌은 기관들의 매도가 실린 점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외환시장 지금 마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틀째 내리다가 오늘은 아주 소폭 상승을 하네요. 달러당 1,098원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희진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외환시장 동향 전해주시죠. 네, 오늘 1,098원 수준에서 변동성을 좀 줄이면서 0.1% 정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일은 이렇게 변동성이 적었습니다만 월요일 날은 좀 변동성이 좀 커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바로 이제 미국 달러의 강세입니다. 달러가 이제 슈퍼 달러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에 계속 그 강세를 보였는데 주춤한 구간은 바로 우리 그 설날 연휴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 동안 좀 주춤했는데 달러가 다시금 강세를 보인 게 바로 이제 어제부터 다시 또 강세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바로 27일자 바로 이제 오늘 새벽이죠. 연준의 이제 로카트 애틀란트 연은 총재 연설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이 6월이나 아니면 7월 정도쯤에는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바로 이제 달러가 기대감에 금일 뭐 1% 가량 이제 급등을 했고요. 금일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 이벤트가 있습니다. 금일 오늘 밤 10시 30분 그리고 11시 35분에 역시 이제 GDP 발표 예비치도 있고 그리고 오늘 새벽이죠. 밤 12시에는 미시건대 뭐 소비심리지수 그리고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은 총재 연설 그리고 스탠리 피셔 부총재 연설까지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달러의 향방 그리고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변동성을 만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달러의 강세로 인해서 유로화 그리고 뉴질랜드, 호주 달러 모두 다 10년 내 최저점 위치로 떨어졌고요. 이런 변동성을 생각한다라면 국내 증시 환율 시장은 하루 정도 늦게 반영된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금일은 그다지 큰 조정은 없었습니다만 월요일 정도 장이 마감했으니까 월요일 정도에 약간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환율 동향 짚어봤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볼 차례입니다. 이번 주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전혀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강한 흐름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코스피 대형주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코스피는 여전히 좋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은데 코스피 전략은 그렇습니다. 꽃샘추위가 지나면은 봄이 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상승 이후에 시장이 약간의 냉정함을 찾아가면서 그 상승의 어떤 과열을 해소시키는 과정, 기술적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날씨가 갑자기 조금 추워진 건 꽃샘추위고 꽃샘추위가 지나면 봄이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정을 잘만 소화해낸다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청산가치 수준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럴 때일수록 전략을 좀 잘 써야 되는데 전략은 간단합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실제 개선되는 중형주를 중심으로 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에다가 업황이 바닥권, 지금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갔다고 한다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라고 할 수 있는 정유, 화학, 건설업종에 대한 매수세를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코스닥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쉼없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틀 정도 큰 폭은 아니지만 조정을 겪었고요. 오늘은 또 1.2% 이상 강한 상승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전략 세워주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런 말씀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 부분 좀 부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도 조절에 대한 필요성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소위 한 번에 쉽게 추세가 꺾일 거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여실없이 오늘 반등을 통해서 코스닥 시장이 5일선을 지켜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좀 확인을 시켜줬는데요. 다만 이제 시장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번 주에 대형주 쪽으로 온기가 확산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이동했을
때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코스닥 시장의 조정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당일에 어떤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수급 방향성에 따라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하루하루의 좀 그 상대적인 차이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도 스토리가 탄탄했지만 최근 코스닥 시장의 어떤 조정으로 인해서 주가가 함께 조정을 겪었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관심은 조금 더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부분의 중소형주들이 실적 발표를 거의 이제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을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고 실적이 양호했었던 종목들 중심으로의 종목별 수익률 싸움은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에 대한 중요도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시장이고 앞으로 뭐 기관들 쪽에서의 관심을 갖고 있고 꾸준하게 매수해주는 종목 등에 대해서 슬림화시키자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선물시장 마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와, 오늘 송병준 파트너까지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송병준입니다. 네, 선물시장 오늘도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자세한 동향 점검해 주실까요? 네, 우리 선물시장은 전일 대비해서 0.65포인트 정도 하락한 252.10포인트에서 지금 막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2월 달을 마감하는 날로서 윈도우 드레싱이 좀 있었던 구간인데요. 그동안에 좀 지수를 좀 상승세를 주었던 부분들을 오늘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시장의 오전장에 좀 하락폭이 커지는 모습을 가져갔었지만 장 후반부에는 일정 부분 반등을 하면서 약세에서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지금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숨고르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밴드 하단권인 252포인트가 장중에 좀 이탈되면서 빠르게 조정권으로 좀 넘어갔던 모습들이 있는데요. 물론 외국인 투자들이 좀 공격적으로 매물이 출혈했던 부분들이 시장을 좀 충격을 줬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정도 흐름이라면 차주에 역시나 외국인 투자들이 재매도 가능성에 대해서 좀 대비할 필요성은 좀 있어 보이고 지금 박스 하단권이 공격을 당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단 252포인트 이탈 여부에 좀 주의를 좀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은 외국인 투자들이 금일과 같이 기습적으로 선물 매도량을 좀 늘리는 여부 체크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선물 지수로 252포인트가 이제 매매의 중심이 되겠는데 상승 포인트로 253포인트가 돌파되지 않는 이상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제한적으로 판단이 되고 하단부 252포인트가 이탈되었을 경우에는 약 250포인트까지 다음 주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대응을 가져가시면서 좀 방어적인 대응을 좀 하자라는 의견 드리면서 오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전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월 마감 선물시장 정리까지 해봤습니다. 와, 오늘 송병준 파트너였고요. 퍼플 인베스트먼트 정성 팀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 허윤정 연구원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각 프로그램에서 소개됐던 종목별 수익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굿모닝 투자의 아침 넘버원 포트폴리오 탑5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1위는 산성 LNS 차지하고 있습니다. 65% 수익률로 2위고요. 메디톡스가 2위, NC소프트가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위가 여기서부터는 좀 차이가 나죠. 좀 바뀌었네요. KL모터스가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7% 수익률, 오늘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5위는 KMW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특급 스타킹스타 챌린지 탑5 종목입니다. 소프트맥스 오늘 분위기 좋았습니다. 11% 수익률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위가 LOT 베큐um, 3위는 삼성물산, 4위가 RF잭, 그리고 유나이티드 제약이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편입 종목이 있는데요. 서린바이오, 그리고 3기 오토모티브, S맥 등이 편입가 11,650원, 4,460원, 4,815원으로 오늘 새로 편입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켓포커스 증권사별 포트폴리오 마켓 나우 앤 하우, 오늘은 한 주간 소개됐던 증권사별 포트폴리오 수익률 총정리해드리도록 하죠. 먼저 SK증권 본사영업부입니다. CJ 헬로비전 그리고 웅진싱크빅 있고요. 수익률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 강북금융센터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가장 좋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네요. 8.7% 수익률, 데브스터즈가 2.9%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KB투자증권 투자전략팀, 여기 창해에탄올과 셀트리온이 정말 수익률이 대단합니다. 창해에탄올이 20% 수익률, 셀트리온은 31%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웨어입니다. 디스플레이텍이 10% 수익률로 가장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방송됐던 각 프로그램별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까지 시장 분위기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마감 중계도 전해드렸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